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반가워할 만한 신차 소식인데요. 바로 경영 SUV 캐스퍼가 전기차로 출시된다는 소식입니다. 출시 예정일은 2024년으로 기간은 1년 넘게 남은 상황이지만 경영 전기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캐스퍼가 전기차로 나왔을 때 어떤 장점들이 생기고 어떤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캐스퍼 전기차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 보시죠. 먼저 우리가 캐스퍼, 즉 경차를 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 주변에 캐스퍼를 포함한 경차를 타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경차를 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우리가 경차를 이야기할 때 단연 첫 번째로 꼽는 요소인데 일단 차값 자체가 윗등급 모델보다 저렴하고요. 차값과 더불어 취등록세를 포함한 다양한 세금적인 혜택과 주차비와 같은 부가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차를 선택하는 이유가 가장 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용이한 주행입니다. 용이한 주행이란 내가 운전을 처음 시작했거나 장롱면허로 인해 몇 년만 혹은 몇십 년 만에 차를 운전하려고 하는데 운전이 조금 어색하다 보니 큰 차는 부담스럽고 크기가 좀 작은 차, 운전이 편한 차, 주차가 편한 차, 그리고 혹여나 사고가 나더라도 수리비 부담이 적은 그런 차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이한 주행과 더불어 부담 없는 수리비도 경차를 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캐스퍼가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약 42,000대 정도 판매되었는데요. 남녀 비율을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성 오너의 비율이 51.3, 남성 오너의 비율이 48.7%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판매된 남녀 연령대는 30대 여성과 40대 남성 소비자분들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20대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와 실용성을 추구하는 연령대에서 사랑받는 것 같아요. 트림별 판매량은 최상위 트림, 즉 가장 비싼 인스퍼레이션 트림이 63.5%로 압도적 1위고요. 두 번째 트림인 모던이 24.3%, 최하위 즉 깡통 트림인 스마트가 10.2%로 트림별 판매량을 보면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원하는 옵션과 풍부한 안전사양을 선택하는 캐스퍼 오너분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캐스퍼 전기차가 출시되더라도 남녀 비율과 사랑을 받는 연령대 그리고 선호하는 트림이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경차를 구입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경차를 구입하고 주행을 하다 보면 하나 둘씩 아쉬운 부분들이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경차의 아쉬운 점은 크게 5가지입니다. 아니 경차를 타면서 뭘 그렇게 원하는 게 맞냐? 경차인 걸 감안하고 그냥 타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요즘 경차들의 가격을 보면 예전 경차답지 않게 가격도 많이 올랐고 경차를 고민하시는 소비자분들의 안목도 높아졌기 때문에 결코 대충 만들어서는 소비자분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제가 최근 캐스퍼를 시승했을 때 아쉬웠던 점들을 보면 첫 번째는 출력입니다. 캐스퍼는 현재 자연흡기 엔진과 터보 엔진으로 판매 중인데 각각 마력이 76마력, 100마력입니다. 터보는 그나마 좀 탈만한데요. 자연흡기는 정말 답답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출력에서의 답답함은 캐스퍼 전기차로 출시되는 순간 해결됩니다. 전기차는 토크가 초반부터 곧바로 발휘되기 때문에 캐스퍼 전기차의 출력이 만약 100마력 정도만 된다고 해도 가속에서의 답답함은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100km 이상 달릴 때부터는 답답하겠지만 시티카 용도, 정말 출퇴근 용도로만 본다면 결코 가속에서의 아쉬움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전기차를 한 번이라도 타보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진동과 소음 부분입니다. 제가 캐스퍼 시승 당시 주행 중에 핸들을 통해 전해지는 진동과 정차해 있을 때 시트를 통해 올라오는 진동, 그리고 엔진 소음과 같은 부분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체감이 될 정도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로 오면서 엔진과 변속기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캐스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플랫폼을 사용한 전기차가 아니라 기존 캐스퍼를 개조해서 만든 개조형 전기차인데요.
엔진 대신 모터를 적용함으로써 매끄럽고 정숙한 주행 성능을 가능케 합니다. 외부 소음만 없어져도 차가 한층 고급스러워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차가 너무 조용하다 보면 외부 소음에 그만큼 또 민감해지기 때문에 기존 내연기관 캐스퍼보다는 방음 처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큰 바람일까요? 캐스퍼를 타면서 아쉬웠던 점 세 번째는 연비입니다. 캐스퍼 터보의 복합 연비는 12km/L 정도 되는데 제가 캐스퍼를 시승했을 때는 이 수치보다 낮게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밟아도 잘 안 나가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엑셀을 더 세게 밟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카페를 통해 캐스퍼의 실연비를 찾아보니 이보다 더 잘 나오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캐스퍼 1.0 터보 기준으로 복합 연비를 대략 13km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캐스퍼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용량은 현재 40kWh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니 전기차에 적용된 배터리 용량이 32.6kWh가 탑재되어 1회 충전으로 159km로 인증받은 걸 보면 그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캐스퍼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약 200km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27일 오피넷 기준 전국 가솔린 평균 가격은 1,708원인데요. 캐스퍼 1.0 터보 복합 연비를 13km로 설정하고 200km를 주행한다고 했을 때 유류비는 약 26,300원이 나옵니다. 즉 캐스퍼 1.0 터보로 200km를 갈 때 26,300원이 드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캐스퍼 전기차가 1회 충전으로 200km를 간다고 했을 때 완속 충전 시 요금은 약 8,000원이 나옵니다. 캐스퍼 터보의 유류비와 캐스퍼 전기차 충전요금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대략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물론 이건 대략적으로 계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확인만 부탁드리고요. 경차 기준으로 유지비가 3배가 차이 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렇게 1만 킬로를 탔을 때, 3만 킬로를 탔을 때, 그리고 5만 킬로 이상을 탔을 때의 유류비와 충전비 차이는 더더욱 크게 벌어질 테니까요. 연비, 유류비 측면에서도 캐스퍼 전기차가 확실히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캐스퍼의 아쉬운 점 네 번째는 고속 주행 능력입니다. 아무래도 경차이기 때문에 고속 주행에서 부족함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무게가 가볍고 전폭이 좁고 타이어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고속 주행 시 불안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캐스퍼가 전기차로 출시되면 이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전기차의 경우 차량에서 가장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부품인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배치되어 낮은 무게중심과 안정적인 밸런스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배터리 배치 구조로 인해 고속 주행과 코너링에서의 안정감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핸들의 무게감 부분도 캐스퍼 전기차에서는 조금 더 묵직하게 세팅해 준다면 주행 성능에서의 만족감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캐스퍼에서 아쉬운 마지막 5번째는 바로 가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가 경차를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차량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캐스퍼가 출시되면서 경차인데 너무 비싸다, 이 가격이면 조금 더 보태서 아반떼를 살 수 있다는 피드백들도 많았습니다. 실제 많이 판매되는 모던 트림이나 인스퍼레이션 트림 가격에 옵션을 몇 가지 넣게 되면 1천만 원 후반, 약 2천만 원까지 가격이 형성되죠. 그래서 경차인데 2천만 원이 말이 되냐라는 말들도 많았지만 워낙 디자인이 매력적이고요. 공간 활용도가 높은 장점으로 인해 꾸준히 사랑받고 있긴 합니다. 만약 캐스퍼 전기차가 출시된다면 결코 5,500만 원은 넘지 않을 것이기에 보조금 100%는 당연히 받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판매 가격에 일단 마이너스 1,000만 원이 예상이 되는데 만약 캐스퍼 전기차를 3,000만 원대에 출시한다면 2,000만 원대 실구매가 가능한 것이죠. 제 생각에 내연기관 캐스퍼보다는 확실히 더 비쌀 것 같으나 보조금 지원을 받고요. 실구매가가 3,000만 원을 넘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2천만 원대에는 구입 가능하게 가격을 책정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캐스퍼가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 기대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들 그리고 기존 캐스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들이죠. 귀엽고 유니크한 디자인과 경차이지만 활용도 높은 실내 공간까지 여기에 운전의 재미까지 챙길 수 있다면 저라도 한 대 구입하고 싶어지는
정말로 매력적인 경영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수많은 전기차들이 매달 다양한 브랜드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가격적으로 동급 내연기관보다 비싼 게 사실이고요. 보통 4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예산은 잡아야 하기 때문에 3천만 원 이하의 저렴한 전기차 시장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가장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금액대도 3천만 원 이하의 전기차입니다. 곧 레이 EV도 출시 예정이므로 레이 EV를 살펴본다면 캐스퍼 EV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터리 용량이나 주행 가능 거리와 같은 수치들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출시 예정인 현대자동차 캐스퍼 전기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저도 얼마 전 미니 일렉트릭을 타보고 혼자 출퇴근용으로 타기에 정말 딱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기차는 친환경에 기반해서 만든 차량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친환경보다는 경제성을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저렴한 전기차가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전기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캐스퍼 전기차가 나온다면 정말로 출퇴근용으로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제가 출퇴근길에 매일 남산 1호 터널을 편도 2,000원, 즉 왕복 4,000원 내면서 통과하는데요. 일단 전기차는 남산 터널 통행료가 면제되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항상 지날 때마다 이건 분명 이득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레이 전기차 소식과 캐스퍼 전기차에 대한 소식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캐스퍼 전기차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